믿기 어려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려 50년 만에 한 국가가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수출 순위 4위에 우뚝 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거인으로 불리던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이 소식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든 일본 경제의 피눈물 나는 현실과 어쩌면 붕괴의 징조까지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이 역전극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양국이 걸어온 산업 전략과 미래를 향한 준비 태세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빚어낸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선수가 오랜 시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훈련에 매진한 끝에 마침내 결승선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흥미진진한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 경제는 왜 과거의 영광을 잃고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을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국 경제를 이처럼 강력하게 견인한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단연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인 성장과 여기에 집중된 과감한 투자 전략입니다. 마치 한 국가의 모든 역량이 한 줄기 거대한 강물처럼 반도체라는 큰 바다로 흘러들어간 형국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한국 기업들은 일찍이 반도체의 미래 가치를 꿰뚫어 보았고 그 잠재력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밤낮 없이 연구개발에 매달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썼죠. 이처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빛을 발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민관의 합심된 노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선두주자가 멀찌감치 달아나 후발주자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벌린 것처럼 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죠. 이러한 집중 투자와 기술 개발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 등 첨단 기기에 한국산 반도체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반도체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부품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심장이나 뇌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된 셈이죠. 한국은 이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반도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세계 수출 시장의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은 왜 길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며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한국의 반도체 성장이 눈부신 빛이라면 일본 경제는 그 빛이 드리운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겪고 있는 구조적 경직성과 디지털 전환 지연,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던 태도가 어떻게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 두 나라의 상반된 운명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네, 바로 그 교훈을 얻기 위해 오늘은 일본 경제의 깊은 그림자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정점에 서 있었던 일본이지만 왜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자리하고 있죠. 우선 일본 경제의 뿌리 깊은 구조적 경직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오래된 거목처럼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했던 것이죠. 경직된 노동시장은 새로운 산업으로의 인력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거대한 기업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혀 혁신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제조업 강국으로서 장인 정신을 내세웠던 그들의 문화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기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부품을 교체하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까요? 여기에 더해 디지털 전환 지연은 일본 경제 침체의 또 다른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물결에 휩쓸려 빠르게 변화할 때 일본은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고집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팩스나 수기 문서 처리에 익숙했고 클라우드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도입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는 생산성 하락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마저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배들이 돛을 달고 빠르게 항해하는데 자신들만 노를 저으며 느릿느릿 나아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이 반도체와 IT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때 일본은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게 된 겁니다. 기술 혁신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지연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던 태도 역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경제 대국이었죠. 당시 일본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휩쓸었고 재팬 넘버원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공은 역설적으로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망설이게 하는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성공했기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마치 과거에 찬란했던 트로피 진열장에 갇혀 바깥 세상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경쟁을 외면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결과 한국이나 중국 같은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올 때 일본은 그 변화의 파고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하다가 뒤처지게 된 것이죠. 물론 단순히 내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중 갈등과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들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죠.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확연히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빠르게 협력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역과 경제 활동의 균형을 찾아 나섰죠.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유연하게 돛을 조절하며 나아가는 작은 배처럼 말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외부 충격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리고 보수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공급망을 쉽사리 바꾸지 못했고 디지털 전환의 지연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방향을 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듯 변화에 대한 민첩성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반된 대응은 결국 각종 경제 지표에서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각국의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 동력을 찾아나간 반면 일본은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수출 품목별 증감률을 보더라도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약진을 이룬 반면 일본은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며 전반적인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도 한때 세계 시장을 지배했던 일본 기업들의 위상은 점차 축소되고 그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채워나가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운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과연 일본은 이 긴 터널의 끝을 찾아 다시금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과거의 영광만을 간직한 채 잊혀가는 존재가 될까요? 이렇듯 극명하게 갈린 두 나라의 운명은 단지 숫자로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인 성장에 힘입어 세계 수출 4위라는 놀라운 위치에 올라선 것은 단순한 경제 지표의 변화를 넘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일본을 제쳤다는 사실은 한 국가의 산업 전략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한국 경제의 눈부신 약진은 주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민첩한 대응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한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첨단 바이오 및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죠.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방향타를 정확히 잡고 나아가는 배처럼 한국은 변화하는 세계 시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반면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의 모습은 어딘가 정체되어 보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혁신을 주저했던 기업 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더딘 대응은 고스란히 약점으로 돌아왔죠.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는 마치 거대한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듯 일본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 여전히 막강한 기술력과 저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과거의 성공 공식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다시금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숙제들도 숨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언제든 위기로 돌아올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죠. 마치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반도체라는 굳건한 기둥이 흔들릴 때를 대비하여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곧 내일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용기만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여러분은 한국의 이 성과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격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나요? 이 극적인 역전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과는 일시적인 자부심을 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셨을 텐데요. 오늘날의 영광이 내일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일본 경제의 침체, 이 두 가지 상반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글로벌 경제에 숨겨진 단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